안녕하세요. 그동안 저자 몇 분을 모시고 제 채널에서 책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정말 특별한 분 모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담샘으로 유명하시고요. 또 굉장히 친근하시죠. 제가 아마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구독자들하고 소통이 심한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서재영의 투자교실 또 이런 책을 내셨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게 좋은 투자에 관련된 아이디어, 그 시향에 맞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리러 여기 와야 되는데 네. 이게 이 책 들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제가 제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 그 서 대표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겠구나. 사실 제가 서 대표님을 유튜브에 모셨던 것도 이분이 혼자만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곁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혼자만 부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 국민 가치가 부자가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책 이제 처음으로 내신 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먼저 쓰실 줄 알았어요. 소설은 옛날에 그 중편 소설을 이제 중편 소설이라 그러면 200자 원고지로 3,000매 이상 그 정도 돼야 중편 소설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한 2편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굴 줬는데 그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사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첫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쓰신 동기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공교육에서 금융을 안 가르쳐요. 예, 그렇죠. 그냥 오직 선량한 시민이 되라는 교육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금융민주화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나 투자를 알아야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돼요.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국리민복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포퓰리즘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경제나 투자에 대한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최근에 또 나온 그 보도에 의하면 경제학이라는 선택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1%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2025년 입시부터는 아예 경제학이란 과목이 없어질 것 같대요. 근데 사실은 선과악, 정의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삶에는 자본주의에서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 그걸 안 가르치니 제가 이런 책을 쓸 그런 학문적 깊이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운용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라 이렇게 돈 버는 방법 혹은 또 쉽게 얘기해서 덜 잃고 정기금보다는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투자 방법서들은 해외의 투자 구루들 이제 그런 분들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거기랑 한국은 투자 문화도 다르고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도 다르고 해서 그게 우리 시장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 저도 이제 인생으로 치면 3분의 1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더 오래 사셔야죠. 이게 절반 살았다고. 그래서 이게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전에는 직접 펀드를 해서 국민들께 돈을 벌어들였다면 제가 이제 그럴 나이는 지났으니 어떤 이제 각각 개개인의 우리 그 투자가분들, 국민분들께 공교육이 가르쳐 주지 않은, 예. 그리고 또 뭐 마땅한 교재도 없는 예. 그런 거에서 좀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어떨까 예. 하는 마음에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얘기들을 예. 조금은 조리 있게 예. 새로 묶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이 책을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책을 쓸 당시 예. 그 당시에보다 가령 2차 전지다. 예. 예. 그러면 이 안에 2차 전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예. 그걸 제가 뭐 어떤 그 정치적인 걸로도 접근하고 기후적인 걸로도 예. 접근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접근되어 있고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예. 예. 그 여기에 가령 직접적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지금 너무 늦어요. 예. 예.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좀 조심해서 들으시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는지 예. 또 뭐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재무제표 읽기라든지 또 매매하는 방법 또 계절별로 어떤 주식이 아웃퍼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다음에 또 각종 경제방송에서 그 잘못 가이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 뭐 그런 하여튼 다양한 얘기들이 예. 주저리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 금융민주주의 네. 모든 국민이 금융으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네. 학교에서 사실 금융교육을 너무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너무 안 책이 시켜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책이다. 그리고 보통 책 서문에 보면은 뭐 추천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책 보면은 또 추천사도 특별해요. 그분들의 한마디 이런 여러 서정 투자 교실을 공부하는 분들이 좀 정말 의미 있고 아주 감동적인 그 내용을 여기 써놨더라고요. 교수님께 추천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이 예. 저 나름대로 이제 책을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냐 하면 어떤 투자 방법서라는 측면에서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예. 바와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와 제 유튜브 채널 처음부터 그 구독하면서 제가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투자 문맹에서 탈출해 나온 어떤 그 서사 기록, 예. 그리고 함께 살아내온 예. 우리가 함께 지지고 볶았던 그 기록, 역사적인 기록, 뭐 그런 이야기 책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사실상은 이 책은 제가 100% 쓴 제가 저자가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만든 책인 거죠. 예, 예. 그런 이야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구독자분 댓글을 넣었고 뒤에도 댓글이 있고 또 댓글을 별책 부록으로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건 두 개 내용이 똑같은 책인데 별책 부록으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 세트를 사시면 똑같은 내용의 책 2권 하고 그 부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이 있어요. 그 책에 실릴 내용입니다. 댓글 써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책을 한 권 엮을 정도의 댓글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소중한 의견이니 한 줄도 제가 어디 그 사이버상 공간으로 날려보내기 싫어서 전체를 다 책으로 인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말고 그 부록이 하나 있어요. 그 부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세 세트가 한 권 값인데 사실상은 저 혼자 쓴 책이 아니고 우리 그분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국에 거주하는 50세 주부입니다. 네. 또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네. 제가 기억나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두 권으로 네. 이렇게 두 권으로 같은 내용인데 색깔을 달리해서 두 권으로 네. 내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누시라고. 나누시라고.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서점을 통해서 예. 팔면 서점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서점에서 팔면 많이 팔리면 베스트셀러가 됐니 많이 이런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러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이 책의 원가 구조나 이런 걸 들어보니 그러면 서점에 팔지 않고 다소 적게 팔리고 예. 혹은 또 많이 팔리더라도 무슨 뭐 베스트셀러라고 막 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막 그런 거는 제가 안 하더라도 예. 서점 마진만큼을 책을 한 권 더 찍어서 예. 드리자. 그분들 이 구독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면 예. 뭐 아버님이 사서 자식한테 자녀분들한테 예.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 또 뭐 남자친구가 사서 여자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한테 줄 수도 그렇죠. 있고. 이게 서로 나누시라는 거죠. 이게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굉장한 아이디어를 네, 내셨네요. 아닙니다. 정말 이런 책도 처음일 텐데요. 네. 네, 참고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책은 그 서점에 가시면 살 수가 없고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팔아보고 이게 많이 안 팔리면 서점에 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여기서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은 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고요. 여기 고정 댓글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주문하시면은 한 권 사시면은 두 권에다가 또 별책 부록까지 같이 또 나눠서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별책 부록 보실 때 좀 손수건 같은 거 준비하셔야 될지 몰라요. 제가 댓글을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진짜 그 가슴 아픈 사연 혹은 감동적인 사연, 눈물 나는 사연, 우리 그분들께서 살아가시는 삶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투병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가족 간에 또 불화한 거를 또 하소연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인생사가 다 녹아 있어요. 녹아 있어서 그 손수건 한 장 준비하고 그래서 별책 부록을 읽으시면 또 카타르시스, 힐링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앞에 있는 뭐 구독자 몇 분 글만 읽어도 그런 느낌이 확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 책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7교시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1교시에 투자 5기둥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6페이지부터 쭉 그렇습니다. 이 5기둥 이미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사면 비싸게 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의 5가지 기둥으로 보면 사실상은 예견된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성장할 어떤 기업군을 찾는 것인데 그럼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를 알려면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게 성장을 추동해 주는 밀어주는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기후의 변화, 기술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정치가 경제에 개입을 많이 하는 세상이 됐으니 이제 정치 구조의 변화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변화에 대한 거를 우리가 기둥으로 삼고 밑에 바닥은 주춧돌은 경제학적 기반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학적 기반이라는 것은 우리 화폐의 돈값에 비싸고 싼 거를 혹은 또 화폐의 총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결국 또 모든 자산 가격은 화폐로 매겨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경제에 대한 즉 GDP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성장이 혹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기초. 그다음에 또 그건 단순한 경제학뿐이 아니라 회계학적인 조금의 지식
그 밸류에이션은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예. 좋다 나쁘다 그런다고 밸류에이션도 안 나오는데 마구 질러대면 그게 예. 테마주고 잡주가 돼버린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인 기반 위에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예. 다섯 가지 예. 그 기둥 그게 결국은 기업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고 예. 기업 펀더멘탈이 결국 최종적으로 Y 값인 주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X1, X2, X3, X5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고 그 밑에 경제학적 기반은 우리 또 교수님 같은 분이 많이 또 이렇게 그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게 저는 제가 그 투자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모든 것들은 한 분기 실적이나 어떤 수급이나 모멘텀으로 가지고 투자해서 번 돈은 좁쌀만큼이고 요 다섯 가지 기둥의 경제학적 기반으로 미리 상상해서 선점해서 투자한 것들은 좁쌀이 아니라 이렇게 호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그 일가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큰 흐름을 알고 어떤 주식은 또 10년도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10년 그럼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세상의 변화를 생각하면 오늘 5% 내리고 이번 달에 뭐 10% 내리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면 이런 산업이 발달할 거고 이렇게 발달한 산업이 이렇게 발달할 때 어떤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찾아서 거기다 놓고 있으면 그냥 세상이 변하기만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거의 뭐 10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가시고 정말 큰 거. 이제 그건 10년을 가지고 가려면 아예 장기 투자용 계좌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한꺼번에 다 사지도 않고 그냥 그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이 내리면 주식을 더 사잖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내려가면 안 사야 되고요. 오르면 차고 불타기를 내야 돼요. 그 수량을 조금 누려놓고 그러면 나중에 막, 뭐, 10,000%도 나고, 그 50배가 오르면 5,000%잖아요. 100배가 오르면 10,000%죠. 그리고 230배가 오르면 23,000%고, 이제 그런 걸로 투자를 해야죠. 매일매일 사다 팔았다 해서 별로 돈 잘 안 돼요. 그 수급 모멘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다섯 가지 큰 기둥하에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그럼요. 해야죠.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식법 68페이지부터 밸류에이션 파악하기. 네, 있습니다. 이런 걸 쭉 정말 쉽게 핵심적인 사항을 정말 그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 정도만 알면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랑 붙어도 그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그건 되고 실수하지 않을 그러니까 막 버블인지 버블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거기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어떤 기업들을 밸류에이션 해보면 가령 1월 달에 했던 밸류에이션과 주가가 많이 오른 지금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뜨거 싶은 것도 많이 생길 거예요. 여기 보면 뭐 PER, EV/EBITDA, PBR, 그다음에 PEG, PEG까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혹시라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런 거 밸류에이션 지표 중에서 그래도 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꼭 하셔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배당주라든가 주가가 하락할 때 그 어떤 밸류에이션 저점을 그 잡기에는 PBR이 아주 유용하고 또 가치주라든지 뭐 이런 식의 배당주라든지 이런 거를 그 매매하실 때는 그러니까 성숙된 인더스트리죠. 그건 PBR이 유용한 지표가 될 거고요. 성장하는 기업일 때는 PEG가 아주 유용한 지표이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초창기에 많이 들어가는 자본 집약적 산업
거기에는 EV 에비타가 또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다르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가령 뭐 은행주를 갖고 EV 에비타로 밸류에이션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이제 그리고 성장주를 가지고 PBR로 밸류에이션을 하면 비싸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주는 PEG로 보시는 게 맞고, 예. 근데 뭐 나만 PEG로 보고 시장 사람들이 내 논리에 내 밸류에이션에 안 따라오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선수들의 세상, 예. 기관 외국인들은 그분들이 시세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펙을 주는 사람인데 그분들의 룰에 예를 들어 성장주는 PEG로 한다,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 그냥 얘는 성장하는 기업이다. 성장하는 기업인데 PBR이 은행주는 뭐 PBR이 뭐 0.3배인데 예. 어떤 성장주 오늘 상한가 간 주식은 PBR이 10몇 배거든요. 예. 그럼 못 사요. 예. 근데 그걸 PEG로 놓고 보고 미래에 그걸 어닝을 도입해 보면 싸다 싶어진단 말이죠. 예. 이제 그거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떨 때 적용해야 되는지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제가 유튜브 강의하면서 유튜브 그런 강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